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해야 할 산불 진화 헬기에 민간인이 타고 관광을 하는 의혹이 제기돼 경상남도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롯데가 김해 관광유통단지에 아울렛 확장에다 아파트 건설까지 추진해 수익 사업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환자를 진료하고 불법으로 한약을 처방해 수억 원을 챙긴 한약재 도매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도교육청에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또다시 요구해 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해야 할 경상남도 산불 진화 헬기가 관광용으로 사용된 의혹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늘 15일까지는 산불 방지 집중 감시 기간인데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산불 진화 헬기가 이륙을 준비합니다. 잠시 뒤 관광객 옷차림의 여성들이 오더니 헬기에 탑승합니다. 헬기는 1시간가량 비행을 한 뒤 착륙했습니다. 동승한 이들은 모두 6명. 기장과 부기장 등 헬기 조종 관계자들의 가족과 지인들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의 한 축제에 관광차 왔다가 헬기에 탑승한 뒤 철쭉이 만발한 황매산 일대를 돌았습니다. 산청 한 바퀴 돌고 계급에 하면서 이렇게 한양으로 해서 산청 어차피 한번 돌아야 되니까 도는 코스 중에 이제 황매산을 추가시킨 거죠, 제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5일까지는 산불 방지 집중 감시 기간입니다. 경상남도는 산불 조심 기간에 이런 헬기 한 대를 빌리는데 시간당 평균 540만 원의 비용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헬기 7대를 임차 운용하는 데 드는 예산은 95억 원. 경상남도는 지인을 태운 뒤에도 계획된 산불 감시 순찰을 했다고 해명합니다. 기도 도는 구역까지는 저희들이 신신하게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즉시 투입돼야 할 산불 진화 헬기가 감독관리 소홀을 틈타 관광용이 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T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롯데가 김해 관광유통단지의 아울렛을 추가로 확장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의 계획은 오간데 없어지고 롯데가 수익 사업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가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아파트 건설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가 부산대 용역을 의뢰 중인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롯데 직원들의 숙소를 짓기로 한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항상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검토도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주변에 농수산물 유통센터와 워터파크, 아울렛 등 대규모 상업시설이 조성돼 있어 아파트를 지을 경우 분양률이 높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의 어떤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고요. 기존 유라 지역과 유라 1지구, 유라 2지구, 그다음에 또 신문 상업지구와 연접되어 있는 롯데가 테마파크터의 아울렛을 확장하고 또 직원 숙소 예정지에 아파트 건설을 검토하면서 김해관광 유통단지는 본래 취지가 크게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경상남도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또 이런 거 저런 거 저희 나름대로 아마 검토하는 단계인데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원칙적으로 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또 일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롯데가 자신들의 돈벌이만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할 예정인 가운데 승인권자인 경상남도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한약재 도매상이 무면허로 환자를 진료하고 한약을 처방하며 한의사 행세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문 지식도 없이 임의로 약재를 혼합해 관절염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팔아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한약재 도매점. 진열대에서 약통 수십 개가 발견됩니다.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지만 불법으로 제조된 한약입니다.
한약재 도매상인 61살 이모 씨가 한의사 자격도 없이 환자를 진료해 처방한 겁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팔아넘긴 한약만 모두 4억 원어치. 이곳에서 아들에게 줄 보약을 샀던 학부모는 뒤늦게 반품하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추가해가지고 지키는 짓어요. 애가 그걸 먹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이러길래 불안해가지고 바로 갔거든요. 그래서 돈은 환불 받고. 약사법상 한의사 등이 아니면 한약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의약품 제조 허가도 없이 그냥 환자들이 찾아오면 생리통이라다, 무릎 통증이다 증상에 따라 처방한 후에 임의로 한약을 조제 판매하고. 이 씨는 약초를 임의로 섞어 관절염과 다이어트에 좋다며 과대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공문에 의해서 제가 제조 보고서를 읽었잖아요. 이어가지고 정식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은 이 씨와 함께 한약을 불법 유통한 이 씨의 딸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남도의회가 교육청의 무상급식 중지안 수용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교육청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지난주 교육청이 무상급식 중지안의 수용을 거부하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던 경남도의회가 다시 한 번 더 교육청의 중지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교육청의 중지안 수용 여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우리 경남에서는 더 이상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종지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경상남도 교육청은 도의회 중지안대로 급식 대상자를 당장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만큼 올해는 지난해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우리가 미처 그분들을 설득하지 못한 부분들은 최대한 설득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학교 급식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지만 무상급식 해법에 대해서 도청과 교육청, 도의회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도의회가 한 차례 더 시한 연장을 통해 중지안 수용을 촉구했지만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까지 중단한 경남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지리산에 복원되고 있는 반달가슴곰이 한 산골 마을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리산에 시험 방사했다가 회수된 2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산골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 벽소령 자락에 자리 잡은 산골 마을. 반달가슴곰 2마리가 우리 안에서 한가로운 봄날을 즐깁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물장난을 치기도 하고 어슬렁어슬렁 산책도 합니다.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에 앞서 지리산에 시험 방사했다가 회수한 것으로 종보건센터가 지난해 이 마을에 기증한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영농조합을 만들어 생태학습장을 꾸렸고 반달가슴곰은 올 봄부터 손님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반달가슴곰은 주민 공모를 통해 산이와 강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얻었습니다. 하동의 자연환경인 지리산과 섬진강을 의미합니다. 반달가슴곰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생태학습장은 인기 만점입니다. 동물원에서 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서 보는 것 같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어서 재밌어요. 올해까지 지리산에 37마리의 반달가슴곰을 방사해 이 가운데 야생에 적응하지 못한 10여 마리는 종보건센터에서 증식용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이처럼 외부에 기증한 것은 처음입니다. 보건사업 과정에서 농작물 피해로 주민과 갈등을 빚었던 반달가슴곰. 이제는 조용한 산골마을 생태학습장에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홍준표 지사가 사용한 국회 대책비의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국회 활동비 명목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새정치민주연합은 횡령 혐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당시 원내대표로 국회 대책비가 나왔고 겸임했던 국회 운영위원장으로는 급여 성격의 직책 수당이 나온 것인데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남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 예정지 13곳 가운데 학교 신설은 2곳만 승인이나 학교 부족 사태가 우려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경남 지역 대규모 아파트 입주 예정지 13곳 가운데 교육부 승인을 받은 학교는 양산 물금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2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창원시 진해구와 김해시, 거제시와 양산시 등의 신도시 지역은 학교 신설 승인 없이 아파트가 입주되면 과밀학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무상급식을 대체하는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지원 사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가 협의를 요청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교육급여와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변경 보완 후 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경상남도가 학교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643억 원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등의 자녀에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해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단안한 혐의로 회사원 3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문 열린 승용차에 보관 중인 보조키를 이용해 차를 훔쳐가는 수법으로 시가 6천만 원어치 차량 7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창원시 동읍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북창원 나들목 부근에서 62살 주모 씨가 모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엔진 부분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주변 교통이 30여 분 동안 정체됐습니다. 국내 기계산업의 메카인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스마트 자동화 정밀기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창원 국제자동화 정밀기기전에는 13나라 182개 업체가 참여해 스마트 공장을 만들기 위한 각종 센서와 제어기기, 또 생산과 자원관리 효율을 높이는 네트워크 시스템 등 950개 품목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통영시 광도면 형제성 인근 해상에서 1.51톤급 통발어선이 조업을 위해 항해하던 중 침몰하면서 선원 2명이 물에 빠져 출동한 해경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항해 도중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뒤 기관실에서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는 선원들의 말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부마 민주항쟁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구금일수 제한을 없애고 해직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제한해 보상 규정을 현실화했습니다. 현행 보상법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하고 해직자도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로 못을 박아 항쟁 참가자 상당수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선은 키조개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잠수기 어선 선장 59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